오마이뉴스가 만드는 팟캐스트 이털남입니다. 이털남 목요일 편은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가 방송됩니다. 오늘 새로운 이야기는 뭐죠? 오늘의 사는 이야기는 야동 때문에 엄마의 퇴근 시간을 묻는 사춘기 중3 아들과 아들이 야동 못 보게 하려고 일찍 퇴근하는 엄마 사이에 벌어지는 신경전입니다.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마이뉴스의 특산품 사는 이야기가 팟캐스트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 이웃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두 남자와 한 여자가 직접 들려드립니다. 때론 웃음 짓게, 때론 눈물 짓게 만드는 이웃들의 사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준호, 최규화, 이은영의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안녕하세요. 사이다 진행 맡은 오마이뉴스 이준호입니다. 네, 최규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영입니다. 네, 벌써 5월도 일주일여밖에 안 남았죠. 네. 시간 참 빠릅니다. 제가 어느 글에서 봤는데요. 특히 나이가 좀 더 많아질수록 시간이 가는 속도가 더 빨라지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를 참 기대를 많이 했는데 다음 크리스마스 올 때까지 언제 기다리냐 했거든요. 1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근데 요즘 보면 금방금방 오잖아요. 그걸 이제 분석한 글을 봤는데 나이가 많아질수록 시간이 빨라지는 이유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10살하고 40살이 있잖아요. 그럼 10살이 겪은 1년은 10분의 1이죠. 그죠? 근데 40살이 겪은 1년은 40분의 1이거든요. 숫자 나오니까 약간 머리 복잡한가요? 그러면 동공이 흔들리네. 10분의 1은 0.1이고 네. 40분의 1이 0.025예요. 그러니까 훨씬 짧은 거죠. 1년이 느끼는 그 시간이. 그렇게 셈이 가능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점점 시간은 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어쩐지 고등학교 때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그때가 막 부임을 했을 때가 20대 후반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때 10대였으니까 너희들은 시간이 되게 천천히 갈 거라고 20대 후반부터는 2배로 빨리 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일리가 있네요. 그래서 방법은 방법이 없네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시간이 빨리 시간은 계속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 매 순간순간 정신 차리고 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사는 이야기 읽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읽어드릴 사는 이야기는요. 5월 13일에 오마이뉴스 지면을 통해서 독자 여러분들과 만난 글입니다. 제목은 엄마 퇴근 시간 묻는 아들, 야동 때문이었다. 네, 제목에 야동이라는 말이 들어있네요. 야동이 야한 동영상의 줄임말이죠. 네. 음란물. 네. 예, 엄마와 아들이 야동을 가지고 어떤 전쟁을 벌이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퇴근 준비를 하는데 전화벨이 울린다. 중3 둘째 아들이다. 무슨 이유로 전화했는지 대충 짐작이 갔다. 이유를 아니 얼른 받기가 망설여진다. 10번도 더 넘게 울리는데 끊기지 않는다. 미안 아들, 진동으로 해놔서 몰랐네. 학교 갔다 왔어?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만 늘어간다. 네, 마덜. 언제 오세요? 언제라고 말하지? 30분 후? 아니면 1시간 후? 차라리 집 앞이라고 할까? 순간 머리가 복잡해진다. 지금 갈 거니까 한 30분쯤이면 도착할 거야. 결국 사실대로 말한다. 네, 그러세요. 오늘 저녁엔 생선이 먹고 싶어요. 싱싱한 걸로요. 시장을 갔다 오라는 소리다. 시장 가는 시간 30분, 장 보는 시간 30분. 아들은 결국 1시간을 벌겠다는 계산이다. 아들이 먹고 싶다는데 사가야지. 기다려. 아휴. 전화를 내려놓는데 한숨이 절로 나온다. 2010년 말 한창 드라마 시크릿 가든의 현빈에 빠져있을 때다. 본방 사수는 물론 인터넷 블로그나 신문 기사들까지 일일이 찾아 읽으며 향후 전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내가 여주인공 길라임이요, 길라임이 나인 그야말로 폐인 생활을 했다. 더군다나 드라마가 끝나면 해병대로 자원 입대한다는 현빈은 그 존재만으로도 중년 아줌마의 심장을
두세 배는 더 두근거리게 했다. 그날도 어김없이 인터넷 파도 타기를 하고 있을 때 덜컹 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들려온 아들의 외침. 엄마, 우리한테는 공부하라 하고 엄마는 드라마에 빠져 계시면 불공평하잖아요. 자꾸 그러시면 엄마가 드라마 보시는 만큼 저도 게임할 거예요. 그렇게 협박하듯 말하고 씩씩거리며 뒤돌아서 가는 13살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언가로 머리를 강하게 맞은 것 같은 충격에 한동안 멍했다. 그때서야 보인 집안 풍경. 저녁 먹은 그릇들은 그대로 식탁에 있고 빨랫감들은 여기저기 어질러져 있었다. 아마 새벽 1, 2시까지 드라마도 다시 보고 할 거 다 하고 나서야 치웠을 것이다. 방바닥, 거실바닥은 오랫동안 걸레질을 하지 않아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바닥이 서걱거렸다. 더러운 집안 풍경이 내 모습 같아서 순간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른다. 드라마 한 편에 빠져 일상이 흔들리고 부모로서 모범은 고사하고 아들이 불평불만 대상이 된 내가 과연 40 넘은 성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었다. 순간 마음이 급해졌다. 당장 무엇을 찾아놓지 않으면 다음 날도 그대로 폐인 생활을 할 것 같았다. 아들의 말을 단순한 불평으로 여겨 쉽게 생각하다가는 결국 아들이 걷잡을 수 없는 폭풍의 사춘기를 맞을 것 같아서 불안했다. 첫째가 무난한 사춘기를 보냈으니 둘째도 그러려니 했던 게 얼마나 큰 오산인지 아들은 말하고 있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찾아 알게 된 것이 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 편입이었다. 학비도 저렴하고 직장과 가정생활을 하는데 별 무리도 없겠다 여겼다. 사춘기를 앞둔 아들과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듯했다. 전공 과목에 헉헉대다 중도 포기할 가능성이 높은 3학년보다는 시간은 더 걸리더라도 끝까지 완주할 가능성이 높은 2학년 편입을 선택했다. 현빈을 해병대로 떠나보내고 비어버린 마음을 청소년 교육에 대한 학문들로 채웠다. 공부할 때는 일부러 거실에서 하거나 아들과 함께 독서실에 가는 것으로 모범이 되고자 노력했다. 여러 가지 청소년에 대한 공부를 하고 상담 기법도 배우는 등 나름 열심히 해서 장학생이 되기도 했다. 서울 남부보호관찰소에서 청소년 상담 자원봉사도 시작했다. 졸업할 땐 성적 우수상까지 받았다. 아들에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만으로도 좋았다. 솔직한 마음으로는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너희도 당연히 자극 좀 받겠지? 하는 생각이 있었다. 졸업한 후에도 보호관찰소 상담 일을 계속했다. 어느 날 성범죄를 저질러 보호처분을 받은 학생을 상담했다. 어떻게 하다 그리 했냐는 질문에 야동을 보고 호기심에 그리 했다는 답변이 왔다. 놀라는 내게 요즘 그거 안 보는 애들 없어요 하는 것이다. 순간 최근에 나의 퇴근 시간을 자꾸 확인하던 둘째가 생각났다. 그날 밤 아들이 잠들기를 기다려 컴퓨터를 확인하고는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다. 이건 결혼 전 아는 언니 신혼집에 놀러가서 결혼식 비디오 본다고 빨간 비디오를 잘못 넣었다가 기겁하며 접했던 그런 것이 아니었다. 뭐 이런 게 다 있냐? 놀라서 허둥거렸다. 눈 둘 곳도 모르겠고 망설이다가 파일을 모두 지워버렸다. 그날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최대한 침착하려고 애쓰며 갖고 있는 자료들을 찾아보고 아들과 대화하기 위한 대화록을 만들었다. 내가 말하는 것보다는 같은 남자인 남편이 말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것 같다 싶어서 코치를 했다. 그거 보는 것이 잘못은 아니다. 내가 잘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니까. 근데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 사람의 본능을 자극하는 것은 조절하지 못하면 쉽게 중독이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해야 해. 알았지? 못마땅해 하는 남편을 거실로 내보내고 방 안에서 몰래 엿들었다. 부자간의 대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 나지막히 들려오는 아들의 말. 그럼 엄마도 드라마에 중독되신 건가요? 난 참지 못하고 거실로 나가서 소리쳤다. 야, 엄마는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보는 거지. 드라마랑 그거랑 같니? 아들도 지지 않았다. 저도 스트레스 해소 차원이라고요. 남편이 다가와 옆구리를 찌르며 잘하셨습니다 한다. 폐인 생활을 안 했다 뿐이지 공부하면서도 드라마는 여전히 내 옆에 있었다.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아들은 모든 것을 보고 있었고 그걸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켰다. 아들, 야동을 자꾸 보면 따라하고 싶어지고 그러다 보면 엄마가 지금 상담하는 친구처럼 죄를 짓게 될 수도 있어. 그 정도는 구분할 줄 안다고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하루 이틀? 대체 언제부턴데? 흥분하는 나를 뒤로 하고 아들은 방으로 들어갔다. 그 뒤로 아들의 동의하에 안심 서비스 프로그램도 설치해봤지만 아들은 안심 서비스 해결하는 방법을 검색해봄으로써 간단히 해결했다. 결국 아들이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결론으로 퇴근 시간도 앞당기고 그냥 두라는 남편을 닥달해 컴퓨터가 있는 거실에 차례로 보초를 서기도 했다. 드라마라도 볼라치면 나와서 엄마 드라마 보세요? 하고 묻는 아들의 마음속이 의심스러워서 드라마도 제대로 못 본다. 오늘 또 아들은 1시간을 예상하고 느긋해할 것이지만 난 젠걸음으로 후다닥 30분 안에 집에 갈 것이다. 예기치 않은 나의 등장에 얼른 컴퓨터 전원을 뽑아버릴 아들의 행동이 예상돼서 웃음이 난다. 그렇게 난 아들과 전쟁 중이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되게 심각한 일인데 전 되게 웃음이 나오네요. 그러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정말. 아니 여기 말들이 참 재밌는 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 빨간 비디오 이거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 아니에요? 빨간 비디오? 이거를 또 처음 보실 때 네. 결혼식 테이프인 줄 알고 잘못 놓으셨다가 네. 이걸 보니까 약간 세대별로 맞아요. 야동을 보는 그런 경로가 달랐구나 달랐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사실 저도 비디오 세대? 이 나이 때 네. 중학교 2학년, 1학년, 2학년 때 한참이었던 것 같은데 저 중학교 때 때는 보셨어요? 그럼요. 그럼 몇 년도? 그때가 83년인가 84년인가 80년대 그랬죠. 초반, 네. 초반. 그때는 비디오는 저는 비디오는 못 봤고 그래요? 이게 만화로 이렇게 막 돌았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책상 위에 책을 올려놓고 네. 책을 읽잖아요. 네. 그 사이에다가 그 앞에다 만화를 끼워놓고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그걸 보는 걸 야한 돌아가면서 만화. 그렇지. 그러면 조선시대 야만이죠, 야만. 야만. 요즘으로 치면. 그런 거. 그럼 그런 거 진짜 다 보고 나면 또 돌리고. 어머 아니, 세대별로 진짜 그러면 한 단계가 더 추가가 되는데 저는 비디오 세대거든요. 네. 그래서 비디오 세대 전에 만화가 있었네요. 그렇죠. 만화 다음 비디오 만화. 그다음에 동영상을 보기 시작했고 그다음 요즘에 모바일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야동 유통 경로가 좀 달라지는구나 하는. 그리고 저는 특히 이제 마지막 그에 아들이 1시간을 예상하고 느긋해할 때 네. 기습한 장면 있잖아요. 상상하면서 웃음이 나온다고 했는데 네. 우리 집이 그래요. 우리 집이 우리 둘째 녀석이 가끔 이제 게임을 하는데 시간을 정해주고 하거든요. 그런데 가끔은 이제 장난기가 제가 좀 발동을 해서 우리 집은 자동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동문으로 하면 이렇게 딱 열고 하는 소리가 다 들리니까 애들이 그 네. 준비를 다 하잖아요. 네네. 근데 열쇠니까 어떨 때는 준비를 해서 막 그 열쇠 구멍에 맞추는 연습을 몇 번 한 다음에 한 번에 탁 열고 탁 돌려서 딱 문을 열어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러면 갑자기 우리 두 애들이 네. 당황해서 후다닥 하는 소리가 다 들려. 저도 이 마지막 그 단락에서 그 장면이 공감을 떠오르더라고요. 아주 공감을 했습니다. 네. 자, 아주 궁금한 것이 많은데요. 네네. 우리 글 쓰신 이주연 씨 전화 통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주연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주 재밌는 글인데요. 네. 네, 오마이뉴스에 처음 올린 글이죠. 네. 아유, 처음 올린 글인데 저희 탑보드에 올라갔어요. 예. 축하드립니다. 영광이었습니다. 네. 사연이 사실 그 되게 고민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사연을 읽는 저희로서는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그러셨다니. 예. 네, 재밌는 만큼 또 공감도 많이 돼서 네. 네, 많은 네. 독자분들이 좀 생각보다 많이 읽었더라고요. 많이 읽었어요. 네, 저도 놀랐어요. 네, 그거 그러셨어요. 보고. 네. 혹시 아들이 이 기사 올라간 거 아나요? 아니요, 모릅니다. 아, 몰라요? 남편만 알아요. 아, 남편만요. 남편분은 뭐라고 하세요? 잘했다고요. 잘했다고요. 아, 기사 본문에도 잘하셨습니다 나오던데. 그 글에 보면 첫째는 네. 무난한 사춘기를 보냈다고 했잖아요. 네. 첫째도 아들인가요? 예, 아들이고 지금 고3이에요. 고3이에요. 그 첫째는 이 야동 관련 문제가 없었나요? 예,
첫째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성격이 외향적이라 자기 생활이 많이 오픈되어 있는 아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자기 뭐 관심 가는 거 생기면 네. 꼭 저한테 말을 해주고 또 제가도 같이 관심 가져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봤을 거다 생각은 했지만 네. 그래도 문제가 있겠거니는 생각을 못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 사실 저도 예. 방통대 청소년 교육과 되게 관심 많았거든요. 그러셨어요? 예, 예. 근데 이 과정을 다 마치셨던데 예. 그 졸업하실 때 자식을 포함해서 이제 청소년 문제는 난 자신 있다. 막 이런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막상 아들 문제로 닥치니까 좀 다르죠. 예, 많이 다르더라고요.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다른 학생들 상담도 많이 하셨던데 예. 다른 학생들 상담할 때하고 아들과의 차이 좀 얘기 좀 해보시죠. 다른 사람들 할 때는 제가 지금 가진 지식으로 해서 이렇게 조언을 해준다거나 네.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는데 사실 제 자식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대처를 하게 될지 저도 제 자신을 못 믿기 때문에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냥 제발 별 문제 없이 지나가라. 네. 그런 생각만 있었지. 네. 이걸 보고 처음에 너무 당황스럽고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올 게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멍하더라고요 한동안. 네, 컴퓨터에 처음에 컴퓨터를 켜셨을 때 야동이 많이 있었어요. 얼마나 있었나요? 얼마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육을 받거나 그 공부를 하다 보면 왜 바탕화면에 뻐꾸기나 뭐 이런 폴더 이름이 생기면 네. 그런 거 이름이 했다고 자동으로 된다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런 걸 못 봤어요. 그런데 네. 여러 번 목록에 딱 보니까 네. 요즘은 저장하지 않고 바로 사이트 들어가서 클릭만 하면 바로 되는 거더라고요. 아, 요즘은. 그래요? 그러니까 웹상에서 예, 이제 임시 파일로다가 이렇게 열어보기만 예, 하는 거. 예, 그래가지고 그게 여러 번 목록에 그 화면 처음부터 끝까지 쭉 매일 거의 매일 너무 놀라셨겠네요. 그 양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더 놀랬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이름으로 막 별표를 표시해 놓는다거나 전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놓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글쎄요, 저장했다. 우리 아이한테 나중에 얘기는 해봤는데 네네. 저장은 자기는 하진 않고 그냥 아. 왜 저장하냐고 바로 들어가면 바로 클릭만 하면 다 볼 수 있는데 네. 그걸 왜 저장하냐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록을 다 지워버린 걸 보고 예. 뭐 아드님 첫 반응은 어땠나요? 뭐 놀라거나 뭐 이러지는 않았나요? 그러니까 화를 내거나 뭐 이러지.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걸 지우고 나서 다음 날 네. 아빠하고 아이가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엄마가 그걸 지웠단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네. 아이가 그러냐고 하고 그냥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만 지우면 다시는 못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어제. 근데 다음에 보면 애는 이미 다 외우고 있는 거죠. 그 사이트를. 다시 보면 또 다시 또 다 들어가 있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또 당황하거나 좀 미안해한다거나 하는 그런 기색은 없었어요? 둘째 아들이. 아빠하고 얘기를 처음에 하면서 네. 그러니까 그 아빠는 같은 공감대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아빠도 그렇죠. 경험이 있다 네. 보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처음에는 조금 약간 이렇게 부끄러워했다거나 네.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네. 그 아빠가 처음에 얘기할 때 어땠냐 그러니까 엄마가 말하지 않고 아빠가 얘기해줘서 자존심이 덜 상했다고. 덜 상했다고요? 네. 예. 엄마가 만약에 그거를 알고 자기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생각이 자기가 보면서 부모님이 아시면서 모른 척 해주는 줄 알았었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제가 먼저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네. 아마도 엄마기 때문에 더 창피하고 더 그랬을 거라고. 근데 대신 아빠가 얘기해줘서 덜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 아빠하고 아들하고 좀 대화를 자주 하는 편인가요? 이런 문제에서 저 아빠가 잘 해결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러니까 아들들만 키우다 보니까 저는 자매 속에서 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남자아이들하고는 접근 방법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항상 아빠한테 그 아이들하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아빠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항상 이렇게 코치를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도 이런 문제 생겼는데 그냥 냅두지. 응? 남자애들은 한때 지나가는 건데 이거를 왜 겉으로 드러내냐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서 그걸 보여줬죠. 여러분 그러고 이렇다. 네. 매일이다 이게. 그러니까 아까도 막상 그걸 클릭해 보니까 이 정상적인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좀 심각성을 좀 인식을 했는지. 처음에는 그냥 그럴 수도 있다 했다가 막상 보고 나니까 좀 생각이 바뀌셨군요. 네, 그렇죠. 너무나 그 장면들이 폭력적인 것들이 많다 보니까 아빠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연스럽게 아이랑 대화를 해요. 그래서 요즘도 제가 보면 한동안 안 하다가 아빠가 얘기하면 이렇게 한동안 안 하다가 또 한참 지나면 다시 이렇게 늘어나요. 그러면 또 지켜보다가 또 아빠를 또 이렇게 쓰시죠. 가서 한 번 더 예. 근데 그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보초를 서고 감시를 하실 건가요? 어떤 다른 뾰족한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이렇게 생기면서 거실에서 제가 보초를 쓰니까 아이가 이제 자기 방에서 안 나와요. 공부한다 그러고. 근데 보니까 휴대폰으로 이제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런다고 이게 다는 아니구나 싶어서 아이의 관심을 이제 딴 데로 돌리려고 요새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집에 많이 두지 않고 또 같이 있으면 다른 거 관심 가질 수 있는 거를 자꾸 찾아주고 같이 해보려고 하고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참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시고 사실 쉽게 가는 방법은 매질인데 어렵게 가는 방법을 하시려고 참 고민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다른 엄마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으신가요?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신가요? 너무 당황하거나 이렇게 급하게 접근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접근할 수 있는 자료들,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료들이나 이런 책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엄마가 만약에 그걸 발견하셨다면 바로 아이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한 템포 쉬시고 좀 더 정리를 하셔서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모른 척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그게 현실과는 다르다는 거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거는 부모가 알고 있다는 거는 아이한테 인식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현명하시네요. 대처를 굉장히 현명하게 되게 중요한 하셨어요. 말씀 해주셨어요.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어머님들께 아주 큰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주연 기자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전화 끊기 전에 아드님께 한 말씀만 해주시죠. 짧게 한 마디만. 뭐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아들이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들아, 조절하자. 뭐 더 긴 말이 필요 없죠. 조절하자. 조절하자. 오늘 고마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이주연 기자님께는 이름을 새긴 예쁜 컵을 드립니다. 사실 저는 저도 이 아버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이 방송하기 전까지만 해도 인터뷰 전까지도 그 한때다. 저도 뭐 그냥 한때 이렇게 해서 한참 빠졌다가 지나갔으니까.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이 실상을 확인해봐야겠구나. 그리고 그냥 모른 척하는 게 다가 아니군요. 제가 어디 조사한 걸 보니까 대처법이 한 4가지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그런 상황에 접했을 때 아이의 음란물에 아이가 노출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평소에 좀 관찰을 잘 해서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음란물에 노출을 돼서 좀 보는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는 거래요. 성에 대해서. 어떤 대화를 해야 되나요? 참 그렇게 너는 뭐 그걸 보고 너의 느낌은 어땠니? 아니면 어떤 걸 좋아하니? 뭐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도 뭐 공감대 형성하면서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3번째는 이 음란물이 지금 현실과 다르다는 얘기를 해줘야 된대요. 그리고 뭐 남녀 간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음란물 안에는 사랑이 없이 뭔가 이런 자극적인 관계만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짚어줘야 되고 그거는 사랑이 빠진 관계, 남녀 관계는 진짜가 아니다. 이런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런 걸 자꾸 음란물에 노출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아이에게 인지해주는 그런 엄마나 아빠, 그런 부모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주연 기자님은 굉장히 적절히
현명하게 대처를 잘 하신 거죠. 전문가시잖아요. 청소년 역시. 상담 전문가시. 네. 사실 자기 아들 일이라서 약간 당황하셨지만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뭐 완전히 딱 정리를 해가지고 맞아요.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결해 가시는 이게 사실 노력을 하시네요. 엄마가 아무리 이제 이론을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자기 아들 문제에서 이렇게 냉정하게 대처하기 참 힘들어요. 이성을 찾기가. 맞아요. 그렇죠. 이성 찾기 힘든데 아주 네. 이주영 기자님 아주 침착하게 잘 대응하시네요. 맞아요. 네. 그 아까 지금 이렇게 아이들과 대화를 나눌 때 이렇게 네. 한번 해봐라 이런 네. 이야기를 했는데 네. 진짜 아이들은 그러면 아이들 처지에서 네. 아이들은 이 야동을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는지 아. 그걸 보여주는 기사가 하나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사 타치에서 네.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4월 30일 청소년 문화 공동체 필통이라는 네. 그 경남 지역 기반으로 하는 청소년 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에서 오마이뉴스에 기사를 많이 보내줘요. 아. 그 주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쓴 글 네. 많이 보내줍니다. 거기서 이 고등학교 2학년 남녀 학생 4명이 네네. 야동을 놓고 솔직하게 서로 대화를 아. 한 그런 기사를 보내줬어요. 아. 근데 이 학생 4명이 그냥 각자 개인 생각이 아니라 네. 학생들이 나름 자기 반 아이들, 반 전체 아이들한테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물론 표본은 뭐 적다면 적겠지만 네.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야동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얼핏 엿볼 수 있는 네. 그런 좀 귀한 자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네요. 여기서 좀 짧게만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요즘 청소년들은 언제쯤 야동을 접할까? 네, 참 궁금하지 않나요? 궁금해요. 요즘 아이들 저는 이제 네. 중학교 한 2학년, 1학년 이때쯤이었는데 네. 요즘도 그런가? 그 LTE급으로 연령대가 낮아지고 LTE 있다는 급으로. 소문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과연 몇 살인가 했더니 네. 이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학생들이 그 예상과는 달리 제 예상과는 달리 남학생들은 오히려 좀 늦습니다. 한 저하고 좀 비슷하게 중학교 2학년 때쯤. 근데 여학생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다 이걸 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여학생들이 상당히 빨랐어요. 그리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런 야동을 접하나 했더니 여러 사이트가 있나 봐요. 다운로드 사이트 아까 이 그 글에서도 나온 것처럼. 네. 그런데 요즘은 페북이나 SNS에서도 쉽게 볼 수 있대요. 아마 네. 카톡이나 이런 것으로도 아마 이렇게 서로 막 공유를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요즘에는 네. 모바일을 통해서 많이 예. 유입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얼마나 자주 접하나. 네. 근데 이게 여학생하고 남학생이 좀 다른데 여학생들은 한두 번 보고 나서는 흥미가 떨어져서 잘 안 찾는데 네. 남학생들은 취미생활로 취미생활로. 예, 취미생활로 그걸 계속해서 이제 보고 또 보고 거의 복습을 하는 수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자주 본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좀 어떤 영향을 미치나 어른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죠. 네, 이게 네. 야동에 빠지다 보면 이게 그렇죠. 무슨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아니면 아이 성적이 뚝 떨어진다거나 네. 이런 데 되게 관심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했더니 역시 여학생들은 그 야동에 푹 빠지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그거 거의 영향이 없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남학생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남학생들은 자꾸 더 센 걸 찾게 된다. 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학생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자기 생활이 망가질 정도는 아니다. 그런데 여학생과는 좀 온도 차이가 있는 거죠. 아까처럼 네, 네. 자꾸 좀 찾아보게 되니까. 네. 그리고 그럼 야동은 청소년들한테 뭐냐?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네. 아이들이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성적인 호기심을 풀어준다. 네.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거니까 야동을 보면서 많이 배운다. 배운다. 이런 답들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야동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남학생, 여학생 둘 다.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학교 성교육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네, 네, 그 이미 아이들 알 만큼 다 아는데 학교에서는 거의 눈 가리고 아웅식이다. 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동은 뭐냐? 네. 야동은 뭐뭐다.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네. 여러 말들이 나왔어요. 그 몇 가지만 소개해주면 야동은 가짜다. 그러니까 이거 단지 육체 행위만 강조하니까. 네. 그 다음에 야동은 성교육이다. 성교육. 이런 답이 네. 있었고요. 야동은 약이다. 이런 약이다. 맛도 있었어요. 네. 왜 그러냐 했더니 적당히 먹으면 좋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생긴다. 이런 말이 좋은 있고요. 영향이 미친다고 좋다 생각하는 이렇게 거네요.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야동은 일상이다라는 대답도 있었습니다. 항상 함께하니까. 그 밑에 야동은 오아시스다. 오아시스도 있습니다. 야동은 오아시스다. 이성의 목마른 나를 해소해 주니까. 야동은 삶의 낙이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학교 생활에 지친 나에게 한 줌의 희망이니까.
근데 이런 답도 있네요. 야동은 진작에 끄는 것이다. 너무 많이 봐서 이제 질려서. 질려서요. 예, 그 외에 야동은 좋은 느낌이다. 야동은 어린 시절 충격에 빠뜨린 영상물이다. 야동은 살구색이다. 마지막에 야동은 구라 판타지다. 뭐 이런 말들이 좀 있었네요. 그래서 이 학생들의 그 대담을 통해서 좀 제가 생각한 바는 이겁니다. 아이들이 야동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한 편이구나. 그러네요. 예, 어른들과는 네. 참 그 바라보는 시각이 좀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의 대담에서 보니까 이게 저게 현실과 다르다. 네. 그 다음에 어, 사랑이 없고 그냥 네네. 행위만 있다라는 거에 대한 지적들도 있었어요. 그 정도 다 인지는 네, 다 하고 알죠. 있는 예, 거네요. 그러니까 그 정도 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동을 본다고 해서 완전히 덜컹해서 얘네들이 뭔가 큰일 났다 이렇게 네. 막 조바심을 낼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여지는 있는 것 같다. 그게 이제 이 학생들의 대담을 통해서 본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들어보니까 네. 뭔가 이런 부작용을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의 그 원인을 알 것 같아요. 이런 뭔가 교육받지 못했으니까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이게 참 문제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외국의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에 관련된 이야기를 거기서 어떻게 네. 가르치나요? 외국 그- 자료를 또 어떻게 찾으세요? 아우성 사이트 아시죠? 구성의 시간. 네네 하는 네네. 그 푸른 아우성 사이트 들어가봤더니 이런 자료를 공개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국, 뭐 영국, 일본, 우리나라, 스웨덴, 덴마크 이런 여러 나라의 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비교해 놓은 자료들이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시작 배경부터 다르더라고요. 미국이나 영국, 스웨덴, 덴마크 이런 국가들에서는 일단 성교육을 한 1940년대, 50년대부터 시작을 했는데 시작이 교육부 아니면 학교 이런 공공기관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런 반면 우리나라는 대놓고 성에 대해서 대놓고 막 알릴 수 없으니까 그렇죠. 가정 내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쉬쉬하면서 뭔가 은밀하게 시작을 한 거죠 안쪽에서. 나이 들면 다 알아. 그런 식으로. 그렇죠. 때가 그렇죠. 되면 다 안다. 네. 이런 거였죠. 네. 그래서 우선 교육하는 교육기관부터 달랐고요. 그리고 그런 시작하면서 가르쳐준 내용에 대해서는 뭐 미국, 영국, 스웨덴 이런 국가에서는 성교육과 윤리, 정서적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접근을 했고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어떤 행위가 안 되는 건지 좀 구체적인 교육이 이루어졌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나 일본은 순결 교육부터 시작을 했고 네. 그리고 뭐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 이런 은밀한 이야기다 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부작용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런 이야기를 또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성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리한 부분이 마지막에 나오더라고요. 네, 3가지에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선은 우리나라 성교육의 문제점은 정규 교과 과정이 편성되지 않아서 교과목 내에서 교과 선생님에 의해서 실시가 됐었대요. 그렇죠. 가정 선생님.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성교육 내용 간의 연계성도 좀 부족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12살의 봄이라는 책에서부터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거긴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 뭐 월경이 시작되는 되게 정말 간단한 이야기? 조심해라. 네, 그런 내용. 그러니까 뭐 구체적이지 않은 내용부터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내용이 중복학습되다 보니까 수준 미달되는 내용들이었고 또 현실성이 부족한 관계로 흥미를 잃었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오히려. 그래서 그리고 또 시간 자체도 성교육에 할애하는 시간이 부족했다. 되게 이런 서운하죠. 것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성교육의 문제점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고등학생 4명의 이 대담 네. 기사는 상당히 재밌네요. 이 기사 다시 찾아서 한번 읽어보고 네, 싶네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재밌기도 하죠. 오마이뉴스에서 네. 그 필통 검색어에 아. 필통이라고 치면 네. 필통에서 올라온 기사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 중에 이제 19금 청소년들 리얼 토크인가 아마 아. 솔직 토크인가 이런 제목으로 돼 있을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기사 이야기를 하죠.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팟캐스트 이털남.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사이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본격 시사타치 생활감성 수다쇼 사이다를 듣고 계십니다. 네, 다음은 덤씨입니다.
네, 오늘 덤씨 야동 얘기를 실컷 하다가 네. 시를 읽으려니까 이게 빨리 모두 전환이 좀 잘 안 되는데요. 네. 예, 야동에 관한 전환이죠. 야동에 관한 시는 아니고요. 예,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에서 네. 아버지라는 이름에 가장 잘 어울리는 네. 이준호 기자님이 네. 오늘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가 58년 개띠라는 시집이네요. 예, 그 시집에 네, 들어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개띠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걸 읽게 되지 않았나. 네. 저도 개띠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에게 아들아, 너를 보면 내 가난이 쓰라리다. 혼자였을 때는 모든 것이 혼자였는데 너를 만나고 내 삶은 내 삶이 되었다. 너와 함께 해가 뜨고 너와 함께 눈이 내리는 내 삶은 내 삶이 되었다. 아들아, 너를 보면 내 가난이 쓰라리다. 돈으로 행복을 사고 파는 세상에 남들만큼 행복을 사주지 못한 아비의 빈손으로 너를 보면 고된 땀의 대가도 없이 몸살을 앓는다. 아들아, 생전에 남 등쳐먹고 사는 기술 배우지 못한 욕심없는 아비를 원망하겠느냐? 거짓과 허욕으로 가득 찬 배부른 아비를 받아들이겠느냐? 아들아, 너를 보면 힘겨운 삶 속에서도 살아나는 나를 본다. 기쁨으로 때론 슬픔으로 살아서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너에 대한 사랑으로 내 가난을 채운다. 내 빈 가슴을 가득 채운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아들에게. 어떠세요? 가슴에 확 와닿는데요. 네. 예, 이 58년 개띠 일전에 한번 맞아요.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근데 기억나요, 저는 특히나 네. 여기서 이 남들만큼 행복을 사주지 못한 아비의 빈손으로 이 부분이 탁 와닿네요. 근데 이게 되게 부모님들이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부모님들이 아무리 줘도 못 예, 주는 게 못 아쉽고 해준 게. 미안하고. 사실 여기서 또 갑자기 이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는 이번에 세월호에서 네. 가장 가슴 아픈 게 이런 거였어요. 저 보니까 네. 그 단원고 학생 그 발인을 하는데 네. 그 너무 집이 가난해서 네. 그 학생한테 평소에 집에서 속옷 하나 새 속옷 하나 사주지 못했대요. 그래서 거기다가 새 속옷을 사서 넣어줬다고 하는데 그런 대목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죠. 네. 아마 그 부모님들이야 뭐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사실 부모들의 심정이 여기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더 해주지 네, 못하는 네. 부모가. 항상 좀 미안한 게 좀 있어요. 네. 이 서정홍 시인이 지금은 이제 농사를 짓는 농부 시인으로 유명하시지만 네. 이 시집이 1995년에 나왔거든요. 네. 이때는 이제 노동자 시인이었죠. 네. 예, 그래서 일을 하고 제 노동으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삶, 그 삶 속에서 아들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그렇지만 아들에게 이 건강하고 정직한 삶의 가치를 물려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을 네. 이 한 편의 시에 좀 담아냈어요. 그래서 네. 아들을 자식들을 키우는 일이 요즘 많이 참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네. 뭐 대학 보낼 때까지 뭐 돈이 몇 억이 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태어날 때부터 남들과 이제 비교가 되고 네. 경쟁하게 되고 부모들끼리 또 경쟁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자식을 키우는 일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어쩔 때 보면 공포까지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와중에서 이 시가 뭐 아들에게라는 제목을 가지고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담은 시지만 아버지 된 사람, 부모 된 사람의 입장에서 가져야 될 자세는 뭔가 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꾸밈없이 남 등쳐먹지 않고 사는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그 삶의 가치를 이제 잘 자기의 자식에게 자식 세대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좀 배우고 네.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그런 미안함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 미안해서 막 아유 내가 미안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래도 이렇게 정직하게 네. 잘 살고 있다. 뭐 이런 자신에 대한 이제 자존감 같은 것도 느껴지고 하니까 네. 그래서 뭐 제가 읽으면서도 이런 아버지가 되고 싶다라는 어.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저도 좀 닮고 싶은 저는 삶이네요. 아버지가 되고 싶으신가요?
이런 어머니가 되고 싶네요. 불현듯 그 책 제목이 생각나요. 예전에 한때 우리가 막 부자 되세요라는 게 덕담처럼 하던 시대에 있었죠. IMF 지나서 네. 그때 나온 책 중에 그게 있어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인가 이 책이 맞아요. 있어요. 사실 아빠 그 책이 저 한번 읽어봤는데 한마디로 가난한 아빠는 참 무능력하다라는 어떤 그런 취지의 글이었고 네. 그 당시쯤에 한참 그게 많았어요. 아빠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능력이 사실 돈이거든요. 그렇죠. 딱 부러지게 얘기하면 네. 돈 많이 벌어야 아빠답다. 이런 것을 한참 강조하던 때에 그러지 못하는 노력을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아빠들을 상당히 가슴 아프게 했는데 그 시대의 분위기가 네. 뭐 사실 지금도 별반 다르지는 않죠. 근데 요번에 이런 참사도 겪고 하면서 이제 점점 자꾸 돈만 따지는 이런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항을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진짜 여기 시에 나온 것처럼 네. 거짓과 허욕으로 가득 찬 배부른 아비가 결코 좋은 아비가 아니라는 걸 네. 사람들이 좀 많이 인식을 해서 네. 정직한 아빠들이 대접받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좋네요. 정직한 아빠들의 사회. 네, 저는 정말 준비 없이 했는 멘트인데 네. 막 적고 싶네요. 제가 이렇게 말을 잘했나? 네, 반복해서 들으셔야겠네요. 네 계속 빨리 넘어가죠. 반복해서 듣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소 한 캠페인입니다. 네, 2주째 이 네. 구호를 맞추고 있는데 네. 얼굴이 빨개지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어색하면서 들어보니까 저는 괜찮던데요. 괜찮던데? 네. 저는 괜찮아요. 네. 너무 부끄러워요. 우리 지금 사소한 캠페인 이번 달 택배 기사에게 네. 감사 문자 보내기인데요. 한 분이 인증샷 올리셨죠? 네네. 네, 좀 카카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카카오톡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요. 네, 김현수님이 네. 카카오톡으로 인증샷을 보내주셨습니다. 지난 청취자 퀴즈 당첨자셨는데. 아 맞아요. 네. 네. 카카오톡을 애용해 주시는 네. 네. 애청자분이시고요. 네. 예, 저기 택배 기사님이 어디로 나와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뭐 어디에 보관 부탁합니다. 네, 그러고 이런 무더위가 찾아왔네요. 졸음운전하지 마시고 안전운전 하세요. 했더니 네. 그 기사님이 아이고 고맙습니다라고 또 이렇게 문자를 주고 받으셨습니다. 기사님이 참 기분이 좋았겠어요. 네. 네, 이렇게 뭔가- 덕담까지 이렇게 또 해주셔서 사실 이 덕담하는 거 사실 시간 많이 걸리지도 맞아요, 않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상대방한테는 참 기운을 내게 해주는. 네. 일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좀 날씨도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이런 맞춤형 메시지가 기운을 그러니까요. 많이 드렸을 네. 것 같아요. 참 이렇게 마음 써주시는 게 참 감사하고요. 네. 또 이렇게 인증샷을 또 저희한테 네.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응모 방법을 네네. 그럼 말씀드릴게요. 네. 이번 주도 계속 이걸로 네. 하는 거죠? 네, 이번 같은 달은 캠페인이- 계속 하죠. 네, 택배 기사님께 답 메시지 보내기 계속 되고요. 응모 방법은 인증샷과 참여 후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 참여 가능하신데요. 페이스북 이털남 페이지는 주소 www.facebook.com/이털남 스펠링 ETULNAM이고요. 카톡 아이디는 오마이사이다 OHMYSAIDA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인증샷과 참여 후기 네.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네. 그런 것도 좀 아이디어도 저희한테 적극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예. 편하게 메시지나 이털남 페이 언제까지나 저희가 이것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서 저희가 다음 걸로 좀 해야 되거든요. 네, 좋은 아이디어 보내주시면 좋을 네. 것 같네요. 예,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자, 이어서 청취자 퀴즈입니다. 이번 주 청취자 퀴즈는요. 원래 본방송 시간에 시청한다는 뜻을 가진 말로 글쓴이는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 빠져 꼬박꼬박 이것을 했다고 했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1. 멘탈 사수 2. 제방 사수 3. 어리버리 부사수 4. 대학 사수 5. 본방 사수 네. 네. 역시 청취자 퀴즈는 기대를 배반하지 않아요. 네. 네. 응모 방법은 사소한 캠페인과 같습니다. 페이스북 이털남 페이지와 카톡 메시지 오마이사이다로 응모 가능하시고요. 청취자 퀴즈에 응모해주신 분을 추첨해서 책 또는 연극 관람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내드리는 상품 중 책은 오마이뉴스 12명의 시민기자가 쓴 나는 시민기자다 이고요. 연극 관람권은 대학로에서 공연 중인 기주봉, 정재진, 주진모 주연의 관객 모독입니다. 당첨되신 분께는 관람권 2장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답 남기실 때는 원하는 상품 꼭 남겨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주 청취자 퀴즈는 어떻게 됐죠? 네, 지난주 청취자 퀴즈는 3번 무전기였습니다. 5번 깐풍기 아니었나요? 5번 깐풍기 오답도 있었어요. 아, 오답도 있었어요? 네. 네. 정답은 카톡 메시지를 응모해주신 도상규님입니다. 지방에서 주말 부부로 사는 40대 애청자라고 네, 재미있게 듣고 계시다고 메시지 네.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도상규님께는 오마이북에서 펴낸 나는 시민기자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 오답 깐풍기로 하신 분은 네. 그러니까 경찰이 깐풍기로 연락을 했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신 거군요. 차라리 네. 그 추모 집회를 감시하고 있던 형사가 네. 무전기가 아니라 깐풍기를 들고 아. 있었다면 네. 그게 더 공익적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깐풍기 한 그릇 들고 네. 그거 나눠주는 거죠. 오는 사람들한테 애쓴다고. 응. 그렇죠. 그 얼마나 오. 우리나라 경찰을 존경하겠어요. 말이 되는데요? 네. 뭐라고 제가 대답을 해야 될지 네. 모르겠네요. 자, 이제 오늘 시간 마칠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네. 애들은 이미 야동을 섭렵했는데 뭐 못할 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깨놓고 얘기하고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성이란 것이 왜 중요한지 제대로 알려줬으면 해요. 아까 나온 그 필통, 그 기사에서 나온 한 고등학생이 성교육을 놓고 한 말입니다. 자, 이제 성교육 시간이 그냥 단지 생물 시간이 아니라 남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서라든가 사랑 이런 것까지 아울러 이야기하는 제대로 성을 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칩니다. 이 방송은 10만인 클럽 회원들의 후원으로 만듭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은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준호, 최규와 이은영, 제작의 최인성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사이다.